전 세계가 이란에 주목하고 있는 사이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은 대만의 주변 섬들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던 순찰을 체계적이고 사실상 상시적인 군사활동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상 이미 대만 주변의 작은 섬들을 점령했고 최대한 타이페이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가들은 중국이 이란의 사례를 본받아 미국이 정령에 맞서지 못할 것임을 깨달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소위 호르무즈 시나리오가 대만 해협에서 발생한다면 현재의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세계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세계 석유 공급의 5분의 1을 멈추기 위해 단 한 척의 유조선을 침몰시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몇 번의 미사일 공격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드론 공격으로 인해 기업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보험 인수를 거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이 중요한 에너지 요충지는 사실상 봉쇄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위험 감수를 꺼리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보다 더 강력한 플레이어이며 대만 해협에서 같은 경제적 협박의 더 정교한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그럼 최근 대만 관련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이란에 관심이 집중돼 있어 많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대만의 작은 섬들을 적극적으로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남중국해의 프라타스 섬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전인 2021년에는 그곳에서 중국 측의 존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60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해양경비대와 해양관리국의 다양한 선박 수십 척이 연간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빈도뿐만 아니라 작전의 성격 자체도 인접해역에 단순히 머무르는 것에서 변화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영해에 직접 진입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초에는 몇 차례의 새로운 이른바 군사 순찰이 포착되어 이러한 관행이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요점은 대만과 전 세계가 점차적으로 작은 섬들이 이미 중국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지만 프라타스는 더 넓은 전략의 한 요소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이 섬들 주변의 활동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훈련과 동기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드론의 진입이 동반되고 이러한 순찰의 정상화와 민감한 지역에서의 통제 강화에 대한 베이징의 공식적인 수사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압박 모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갑작스러운 어떤 에스컬레이션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존재감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현상 유지를 흐릿하게 만들고 이른바 분쟁 해역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를 만들어냅니다. 즉, 실제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모두가 그냥 아, 그래, 저기는 중국인들이 다 통제하고 있지 라고 익숙해지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중국이 작전 공간을 확장하고 대만과 그 동맹국들의 반응을 시험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이 이란의 전술을 쉽게 모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위 호르무즈 시나리오는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에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세계 석유 공급의 5분의 1을 멈추기 위해 단 한 척의 유조선도 침몰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을 포기하도록 기업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몇 번의 미사일 공격과 몇 번의 드론 공격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만에 이 중요한 에너지 요충지는 사실상 봉쇄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해협 통과를 권유했고 일부가 시도했으며 우리는 불타는 유조선 영상을 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이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플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비슷하지만 더 정교한 전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의 전략은 경제적으로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끝없이 높은 유가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물러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것입니다.
핵심 해상 통로를 통한 석유 공급은 재개되겠지만 이는 테헤란이 허락하거나 적절한 대가를 치를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베이징은 실제로 상선에 포격을 가하지 않고도 이러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을 둘러싼 위기는 일방적인 법적 선언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은 누가 섬에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사격을 가하며 타이완 해협에 폐쇄 구역을 선포함으로써 자신의 결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전쟁이 없더라도 만약 긴장 고조의 위험이 높아 보인다면 민간 운송업체, 유조선, 선박들은 압박을 받게 되고 타이완 주변의 해역과 영공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해운회사가 이러한 드론 몇 대가 있는 상황에서도 노선을 재개하도록 설득하기 어렵다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활동하는 곳에서 유조선을 운항하라고 요청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거절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순찰대의 존재를 대만 주변의 작은 섬들에 고정시키려는 시도 역시 같은 전술입니다. 즉, 실제로 중국은 점진적으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군대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이 모든 해역을 통제한다고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워싱턴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베이징이 사실상 대만의 무역을 통제하고 섬의 반도체 제조기업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공개적인 경제전쟁, 심지어 직접적인 군사충돌까지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전쟁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위기로 인한 대만의 거시경제 및 금융 충격은 오늘날 페르시아만에서의 긴장 고조로 인한 영향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는 여전히 고통받는 그 나라들일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의 무역에 간접적으로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여전히 섬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려고 시도하며 베이징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마도 이러한 모든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필요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베이징은 단순히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무력 사용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만 주변의 무역 흐름이 물리적으로 중단된다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에너지 충격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타이완,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무리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에너지 화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것을 운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나라 모두 배송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той же нефти и сжиженного газа. 게다가 전자제품부터 자동차 산업까지 여러 글로벌 산업이 멈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 기업 TSMC가 세계에서 가장 첨단 마이크로칩의 90% 이상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에는 어떤 전략적 비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TSMC 공장은 모든 손실된 공급을 쉽게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만 정부는 산업용 에너지 배급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는 봉쇄에 직면했을 때 대만은 자국의 비축분을 보충하기 위해 전 세계에 압박을 가하려고 반도체 생산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칩이 필요하냐고요? 그럼 도와주세요. 오늘날 반도체의 활발한 수출은 대만과 한국 경제가 현재의 에너지 가격 충격으로부터 보호받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반도체 공급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사실상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반도체 공장의 가동을 억제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반도체 공급에 충격이 오면 경제적, 금융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특히 미국 기술주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 패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베이징의 전략은 오늘날 이란의 전략과 마찬가지로 설득하려는 시도에 있을 수 있습니다. Убедить США 아시다시피 상당한 자체 비축량을 가진 베이징은 비축량이 적은 민주주의 연합보다 더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엄청난 양의 석유, 마이크로칩, 곡물,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상품들을 비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실제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요새형 경제 체제를 만드는 목적은 바로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지금 자체적인 공동 비축 메커니즘, 사전에 구축된 위기 대응 물류, 그리고 경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시험해봐야지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타이완을 둘러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거나 공급망을 끊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글로벌 경제적 파급 효과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양측 모두에게 분명한 교훈을 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나름대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봉쇄가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함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은 이러한 시나리오에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나름대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후원, 유료 구독 또는 스폰서십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와 계좌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며 알렉세이 페체이 채널을 지원하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